네, 안녕하세요. 경찰대 편입 영어 김나행입니다. 네, 오늘은 22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경찰대학교 편입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편할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표 문제들만 좀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천천히 잘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휘 문제가 앞쪽에 다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한마디로 자, 동의어 찾기 문제인데요. 자, 동의어 찾기 문제는 애초에 기본적인 단어를 탄탄하게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적절히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추론해서 이제 의미상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문장에서 그렇게 푸는 방법 또한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tracking stray dogs 하면은 떠돌이 개들을 추적하는 것은 아마도 곧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thanks to 하면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ubiquitous microchip 이렇게 됐는데, 자, 마이크로칩 하면은 그 몸에다가 심는 칩 같은 것을 마이크로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ubiquitous 하면은, 자, 얘는 만연한이라는 뜻이래요. 자, ubi가 everywhere랑 같은 뜻이고, 어디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quartus가 present,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있는 이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동일한 표현에 여기 지금 3번 여기 지금 omnipresent가 있죠. 자, omni 또한 어디든지란 뜻이고 present가 있다, 있는 이란 뜻이니까 정답은 3번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오답의 뜻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어에서 라틴어 계열에서 모크라는 게 들어가면은 얘는 목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 단어를 이제 vociferous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소리 높여 외치는 이란 뜻이래요. 자, 이렇게 어원들을 좀 파악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단어를 외울 때 잘 까먹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퀴보컬 하면은 약간 보크가 들어가면 목소리인데 이게 애매모호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니까 모호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inexorable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멈출 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in이 보통 반의어에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5번 단어 같은 경우는 좀 모르시게 되면은 지금 고등 단어가 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complimentary 하면은 무료의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칭찬의라는 뜻도 있더라. 그래서 정답은요, 3번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떠돌이 개들을 추적하는 것은 아마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어디든지 도처에 있는 마이크로칩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어디든지 도처에 널려져 있는 omnipresent 동의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 문제 하나 풀이해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입 유형에서도 보이지만 기타 다른 직렬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2번은 스킵하고요. 저 대표 문제들만 푸는 거기 때문에 바로 3번 이렇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ividuals 하면은 개개인들이죠. 근데 어떤 개개인들인지 자,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행동을 취했던 개개인들은 risked 하면은 이렇게 뭐뭐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risk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목적어로 지금 나와 있고요. ostracized 되어질, 왜냐면 동명사의 수동 형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삐리리 되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뭐에 의해서? 그들의 동료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개개인들은
삐릴이 되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해석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는 사실 저는 이미 뜻을 알고 있지만 ostracize 하면은 원래는 추방하다, 내쫓다 이런 뜻이래요. 자, 얘는 이제 그리스에서 어원을 찾아봤더니 그리스에서 이제 도자기 조각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추방하고 내쫓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유래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쫓다인데 얘가 수동이 됐기 때문에 내쫓겨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제시키다, 쫓아내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 지금 excluded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우리가 include라는 단어 하면은 포함시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얘 반대말 내쫓다가 배제시키다가 exclud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바로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오답들도 단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bewildered 하면은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저희 당황시키다 이렇게 외우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ectify라고 하면은 원래는 개정하다, 뭐 고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바로잡다 뭐 정도.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inundated라고 하면은 얘는 감당할 정도로 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다. 자, 그 다음에 permitted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며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나머지 단어가 조금 뭐 1, 2, 5번 정도만 빼놓고 3, 4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상에서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배척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죠. 위험에 처하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뜻으로 좀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추론이 가능한 그런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동의어를 철저하게 외워주시면은 물론 당연히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 또한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1번, 3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저희 5번 문제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As I exchanged banner congratulations with the climbers, 자, filing past, 자, 부사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as가 뭐뭐 할 때 해석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자, 내가 빈칸, 삐리리한 그런 축하 인사들을 클라이머 하면은 등반가들이죠. 등반가들과 함께 교환하고 나눴을 때, 자, 근데 지나가는 등반가들이네요. 그때 속으로는 내심 나는 굉장히 미쳐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미쳐 있었다.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자, banal이라고 하면은 평범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얘 자체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는 그런 편입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을 찾으려면 저희가 ordinar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좀 보겠습니다. affectionate라고 하면은 얘는 다정하고 뭐 호감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versive라고 하면은 혐오의, 굉장히 혐오하는. 그 다음에 apprehensive라고 하면은 원래 apprehend가 물론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뭐 걱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불안한, 걱정되는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xaggerated라고 하면은 과장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frantic, 미쳐 있었다, 걱정으로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미쳤으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반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여기는 좀 긍정적인, 다소 긍정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이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뒷문장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 좀 잡던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빠지던지 뭐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ordinary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ordinary 하면 평범한 이런 단어고요. extraordinary 하면 비범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어 문제, 세 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풀이할 문제는요. 생활 영어 문제입니다. 자, 생활 영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6번하고 7번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잡은 거는 바로 7번 단어입니다. 자, 문맥상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생활 영어 유형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영어는 흐름을 잘 놓치지 않게 따라가시는 게 요령입니다. What are you doing? 자, 뭐 하는 중이니? 자, I'm looking through a blog about. 자, 나는 블로그를 막 이렇게 보는 중인데 재밌는 것들을 좀 보고 있어. 자, What is so interesting? 뭐가 재밌어? 이 블로그에 따르면 자, 네시라고 불리는 그런 괴물이 자, 호수 안에 스코틀랜드 호수 안에 살아. 우리가 뭐 그 네시 괴물 뭐 또 호수 안에 사는 그 괴물 얘기 좀 유명한 얘기 같은데요. Oh, that's quite interesting. 꽤 재밌구나. 제법 재밌네. But you'd better not believe it. 근데 너는 그거를 믿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친구가 조언을 하죠. These kinds of things are not proven. 자, 이런 종류의 것들은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이 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The photos could have been modified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이 반대하는 입장의 친구가 다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사진들은 조작되어진 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끝까지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이 괴물 네시를 보내가 완전히 긍정했으니까 야, 그 사진들 조작된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과연 이 괴물을 믿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거를 한번 답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entists believed its existence really 이렇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의 존재를 진정으로 믿어. 자, 과학자들 얘기보다는 저희는 사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진 진짜 있어 뭐 이런 거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2번. 자, however that seems to be my mistake. 하지만 그게 내 실수처럼 보여. 요거는 부정하는 내용이니까 빠져야 되겠죠. 자, 3번. 자, 괴물이 바로 자연의 어떤 질서를 방해해. 이건 좀 완전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4번. There are lots of photos of Nessie. 자, 많은 네시에 대한 사진들이 있어. 근데 이 사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Yes, they are completely proven to be authentic. 이렇게 되는데 맞아, 그들은 완전히 입증이 되었어. 진짜인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사진이라는 그 소재하고 이어지지 않겠죠. 긍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4번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남으시면은 이 문장을 넣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는지 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보면은 사진은 조작된 걸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기로 뭐가 중요해? 자, 어떤 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뭐보다는 네가 보는 것을 모든 것을 믿기보다는 그랬더니 B가 마지막에 알았어. 내가 명심하도록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요. 소재 놓치지 않고 흐름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게 정답을 맞추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맞춰주셔야죠. 자, 그 다음 저희 지금 8번 어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복합 문단이라고 해서 이 한 지문 안에 뭐 두 문제 이상씩 나오는 거, 이 복합 문단 문제를 제외하고 유일한 어법 문제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어법 문제가 작문 독해를 제외하고는 요거 하나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를 보실 때는 해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선 그게 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해식의 문제일 때는 이 1번 문제를 포함하는 문장의 첫 번째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문장씩 이렇게 끊어가지고요. 이걸 1번 보시고 2번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쭉 가서 여기 점 찍힌 데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4번, 5번만 뒤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Other factors considering are 이렇게 갔는데 다른 요소들인데, 자, 여기가 주어예요. 지금 주어는 무조건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른 요소들은 삐리리다. 사람의 환경 또는 아마도 뇌에 대한 부상이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저희 분사라는 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진짜 주어고요. 이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근데 고려하는 다른 요소가 아니라 분사를 보실 때는 반드시 태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자, 분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ing가 붙은 것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단 변화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pp를 저희가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현재 분사는 능동하고 진행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려하는 다른 요소인지 고려되는 다른 요소인지를 따졌을 때 요소들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되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분사의 태가 틀렸기 때문에 considered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중이니까요. 자, 고려되어지는 다른 요소들은 사람의 환경 또는 아마도 뇌에 대한 부상일 것이다. 해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답은 바로 나왔지만 1번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게 왜 그럼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have differing opinions,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자, as2라는 것에 대해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영어에서는 to라는 애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치사 to가 있고요. 부정사 to라는 애가 있다.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전치사는 어디 앞에 와요? 명사 앞에 붙습니다. 자, 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뒤에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과 이렇게 같이 옵니다. 근데 이 as2 같은 경우는요. 전치사고요. 해석이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치사라고 봤을 때는 뒤에는 명사구나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명사절이나. 자, 그러면 What causes mental illness and different ideas on how to treat it 이렇게 가는데, 자, 뭐뭐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고, 자, 무엇이 자, 야기하는지 정신질환을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의견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고 on 또 전치사 어떻게 그것을 치료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2 뒤에 저희 지금 무엇이 야기하는지 정신질환을 이렇게 의주동 자, 이렇게 의문사 절이 왔습니다. 맞죠? 자, 저희 의문사에다가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붙은 것을 의문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where I stay 뭐 이렇게 썼어. 의주동 맞죠? 의문사 주어 동사죠. 얘를 갖다가 의문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의문사절의 역할은 명사절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S2가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해당되는 의문사절 지금 적절히 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해석 들어가 줄게요.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뭐에 관해서, 무엇이 정신질환을 야기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뭐에 관해서,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관해서, on이 또 관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바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방식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병원에다가 집어넣는 것이다. 자, place가 위치시키다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감금하는 것이다 하고 문장은 끝났습니다. 자,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끝났고요. 이런 삐리리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형식 문장으로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자, 하나의 방법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병원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금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갔죠? prisons 하면은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prison이 되게 뜻이 많은데 뭐 여러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to separate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남는 A가 되네요. 그럼 부사가 되겠죠. 자, 하나의 방식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병원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 같은 데 그런 좀 수감시설 같은 데다가 가두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놓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저희가 to 뒤에 이렇게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를 to 부정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to 부정사는 하는 역할 자체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얘는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의 역할도 되는데 지금처럼 뭐뭐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을 저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문장이 완벽하고 붙어 있으니까 부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답은 벌써 1번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나머지 게 왜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4번 문장 있는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5번 문장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점 찍힌 데까지 좀 봐주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인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종종 산다. 감시되어진 그런 집에서 산다. 뭐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사고 자, 주어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person 같은 경우는 사람 하나를 뜻하는데요. persons 하면 이게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랑 지금 잘 맞죠? 그래서 요거 또한 맞는 그런 지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hereby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치료법인데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서 선도되어진 그런 또 다른 치료법은 바로 정신분석이다 라고 해서 문장 끝났고요. 자, whereby가 뭐냐면 그것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 자, 요런 부사입니다. 자, 그것에 따라 지금 환자들이 받는데 많은 시간의 카운셀링과 대화 치료를 받는다. 지금 신경학자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whereby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접속 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장이 끝나고 그리고 점을 찍고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가 왔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것에 의해서 뭐뭐 하는 그에 따라서 뭐 이 정도로 해석되는 접속 부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 동사 하고 부사를 찍고 이렇게 문장을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나머지 그 답이 되는 애가 너무 명확했잖아요. 우리가 분사태를 고르고 그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유형 패턴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법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 독해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번 문제 요거 좀 펴주실게요. 자, 11번 문제 피셨나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요. 어휘 2개 중에서 하나씩 적절한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기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묶여있는 어휘가 요 자체가 보통은 반대말, 반의어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혼돈 어휘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꼼수가 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얘 같은 경우는 낱말 고르기 같은 경우는 이 낱말을 골라야 되는 문장의 앞하고 뒷문장에서 힌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if you are thinking your way. 자, 만약에 당신이 생각 중이라면 당신의 방법을 생각 중인데, 자, 뭘 통해서 생각을 하냐면 melodic 하면은 선율적으로, 멜로디로, 그리고 조화로운 조합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이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약간은 애를 쓸 수 있다라고 가 있고, 자, 종종 이 2가지 요소들의 바로 최고의 조합은 빈칸의 그런 모션 안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한다. 자,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당신이 멜로디와 하모니를 통해서 당신의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중인데 멜로디, 선율적이고 그런 조화로운 컨비네이션 그것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약간 힘들게 투쟁을 하는 중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종종 이 2가지 요소들의 최고의 조합은 빈칸의 어떤 모션 안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가고 바로 뒷문장 잘 보세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이라고 했어. 자, 요게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이란 말은 앞에 내용을 갖다가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전달해 줄 때 보통 쓰는 그런 연결사죠. 뭐 예를 들면은 그는 착해.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사야.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 맞죠?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이 결국은 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다른 말로 한다면 As your melody rise up, 너의 멜로디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 뭘 하려고 해봐라. 자, base note of the chord progress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악에서 코드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코드 진행에서 가장 낮은 음을 갖다가 네가 같이 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코드 진행 방향에서 가장 낮은 음을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해봐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멜로디가 올라감에 따라서 코드 진행에 있어서 네가 하고 있는 코드 진행에 있어서 가장 낮은 음을 갖다가 떨어뜨리도록 해봐라. 멜로디는 올라가는데 자, 지금 베이스 노트 같은 경우는 가장 낮게 잡아봐라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뒤에 또 이게 잘 안 와닿으면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너의 멜로디 라인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베이스 노트를 데리고 와라. 위쪽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멜로디가 떨어질 때. 자, 베이스 노트는 upward, 위쪽으로 끌고 와라. 자, 그러면 여기 단어 한번 볼게요. 자, contrarily 하면은 대조적으로 반대로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parallel 하면은 평행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뒤에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음악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 지금 봤더니 이 어떤 방식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멜로디가 높아질 때 베이스 노트는 떨구고 멜로디가 떨어질 때는 베이스 노트는 올려라 이랬으니까 당연히 대조 방식이지. 대조적인 동작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단어 두 개는 보통은 반대말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바로 뒷문장이나 앞문장에서 좀 힌트를 좀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그러면 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여기도 그러면 여기 문장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진실일 필요가 없다. 모든 각각의 멜로디에 진실일 필요는 없다. 멜로디 음에 진실일 필요는 없고 모든 그 각각의 코드에 진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가고 하지만 규칙대로 자, 이 두 가지 부분 사이에서 빈칸을 하는 것. 자, 임플란팅 하면은 원래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은 이식하다, 심다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리고 separate 하면은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할게요. 자, 이것은 진실일 필요가 없어. 모든 각각의 멜로디 노트와 멜로디 음과 그리고 모든 각각의 코드의 진실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규칙대로 이 움직임을 갖다가 빈칸하는 것. 이 두 가지 부분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빈칸하는 것. 그리고 그들 사이에 거울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뒤에를 보세요. 자, so that이 뜻이 두 개인데요. 위하여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하여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방향에서의 그 동작이 촉발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작인데 다른 방식으로의 동작을 촉발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의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잘 작용한다. 자, 여기 부분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붙여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각각의 그 멜로디 음과 모든 각각의 코드의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칙대로 이 움직임을 갖다가 빈칸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빈칸하고 거울을 그들 사이에서의 거울을 상상하는 것은 종종 잘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멜로디하고 지금 베이스 노트랑 각각 반대로 가게끔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이식인가요? 분리시키는 건가요? 지금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식이 아니라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분리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을 좀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빠르게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방식을 갖다가 생각 중이야. 근데 선율적이고 그런 하모니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약간 애를 쓰는 중일 것이다. 그리고 종종 이런 두 가지 요소의 최고의 조합은 반대 동작에서 가장 잘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당신의 멜로디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코드 진행에서의 가장 낮은 음을 네가 함께하는 코드 진행에서의 가장 낮은 음을 아래로 떨구게끔 노력을 해보고 자, 마찬가지로 너의 멜로디 라인이 떨어질 때 그 베이스 노트 그 가장 낮은 음을 갖다가 그리고 그들의 코드를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끔 데리고 와라. 이것은 모든 각각의 멜로디 음과 각각의 그런 코드의 진실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규칙대로
그 움직임을 분리시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분리시키고 그들 사이에서의 거울을 상상하는 것은 종종 잘 작용을 한다. 여기 찍찍 그어진 부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상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음이 높아지고 베이스 노트는 낮아지는 거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거 맞잖아요. 분리로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C번을 좀 보실 건데요. 자, C번. 자, 디스코드랑 하모니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원래 코드라는 말 자체가 합이란 뜻이 들어가요. 그리고 디스는 반대니까 디스코드 하면은 불일치. 하모니는 아시죠? 조화.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반대말이네요. 자, 그럼 해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대절이다. 자,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부분을 멜로디로서 듣고 싶어 하고 다른 부분은 빈칸으로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 뭐를 위해서? 그 싱글 라인이 그지? 뭐로서? 전달하는 것으로서 확인되어질 수 있게끔. 뭐로? 곡으로. 자, 우리가 곡으로 듣고자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의 조화로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뒤에 지금 단 하나의 그런 선율로서 듣고 싶어 확인되어질 수 있게끔 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좀 더 다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대절인데 듣는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부분을 멜로디로서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다른 부분을 조화로서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뭘 위해서? 선율이 싱글 라인이라고 하면 선율, 단 하나의 그런 선율이 뭐 되어질 수 있도록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뭐로써? 바로 곡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갔네요. 그럼 당연히 곡이 전달되려면 불일치를 좋아하기보다는 이렇게 합을 이루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지 맞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은 하모니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은 바로 A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좀 어려운 지금 그거는 요거 안에서도 지금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쳐내고 나면은 좀 거의 많이 소거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에서 파라렐 이거는 잡아주시고 첫 번째가 그나마 제일 쉬우니까요. 그리고 나면은 사실 separating하고 implanting 요 둘 중에 하나로 했으면 벌써 C번은 굳이 해석을 안 하고 가셔도 좋죠. 그리고 당연히 조화로서 듣고 싶어 하겠죠. 청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에 C번을 먼저 풀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결국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지네요. B번에서. 그래서 B번이 제일 사실 까다롭긴 하거든요. 해석을 하시거나 잡아주시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의 종류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제 단어들도 잘 아셔야 되지만 이렇게 문맥안에서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는 빈칸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 고르기 앞뒤에 들어가는 문장 또한 잘 이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이제 12번 문제 풀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문맥상의 낱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우리가 혼돈 어휘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맥 안에서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찾는 건데요.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요것도 뭐 꼼수가 딱히 없습니다.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자, running a farm 하면은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죠. 농장을 운영하는 건데 중서부 지역에서 오늘날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쌀 가능성이 있다. 매우 비싼 운영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특히나 콘벨트에서 진실이다. 자, 콘벨트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옥수수인데 나라의 라이브스톡 하면은 가축이죠. 나라의 가축의 그런 무리들을 살찌우는 fattens, 먹이는, 살찌우고 먹이는 그런 옥수수가 자라는 그런 콘벨트 지역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라의 가축을 먹여 살리는 옥수수 괜찮지 않나요? 살찌우는, 나라의 가축을 살찌우는 옥수수. 그래서 문맥상에서 fatten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괜찮다는 거. 1번은 맞는 문장이네요. 자, 다시 해석할게요. 자, 중서부 지역에서 오늘날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싼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특히 콘벨트에서 진실이다. 근데 콘벨트가 뭐냐면 나라의 가축 무리를 먹여 살리고 살찌우는 그런 옥수수가 자라는 콘벨트에서 그러하다. 괜찮네요. 자, the heart of the corn belt is in Iowa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뭐 해석 안 하셔도 되죠. 왜? 2번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옥수수가 자라는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soil하면 토양이잖아요. 자, 그 토양은 극도로 fertile하다. 자, fertile이란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얘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헛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 땅이 헛되다 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거를 혹시 비옥한으로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헛된으로 놓고 그 토양은 극도로 헛되고 강우량은 풍성하다. 그리고 길고 따뜻한 그런 자라는 시즌이 있다. 시즌 하면 그 계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옥수수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양이 헛되다라는 말이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쓰고 싶었던 거는 얘하고 아마 닮은 fertile 이게 아니었을까요? 비옥한.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또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혼돈 어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토양은 극도로 굉장히 fertile, 비옥하고 강우량은 풍성하고 길고 따뜻한 이 재배 시즌이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3, 4, 5번은 어떤 식으로 문맥에서 잘 녹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많은 파머들은 농부들은 테넌트 하면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 뭐예요? 새 들어서 막 하는 거를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서 세입자를 얘기를 하는 게 임차인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세를 주는 사람 말고 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자, 따라서 많은 농부들은 임차인이고, 그지? Tenant send much of the land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그 땅의 어떤 임차인들이고, 그리고 지금 소유가 되어지는데, 지금 땅 같은 경우는 소유가 되는데, 은행하고 보험회사랑 부유한 어떤 사업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가 되어진다. 그러면 땅은 지금 다른 사람들 건데 거기 들어가서 농사만 짓는 임차인 괜찮네요. 여기 지금 봤더니 이 땅은 소유가 된다. 다른 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3번 또한 문맥상에서 맞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들은 지금 농장을 farms 하면은 농장을 사들였죠. 그리고 매니저들을 뒀대요. 그들을 운영할 매니저를 뒀고 그리고 기계들을 그들에게 지금 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프로듀스를 테이크 가져갔대요. 그들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자, 프로듀스 하면은 농산물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부자 사람들이 땅하고 기계 막 이런 걸 빌려주고 거기서 지은 농산물을 다시 수거해 간다. 괜찮죠? 아까 임차인하고도 잘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들은 종종 설비가 되어지는데 electric lighting 하면은 전기불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round the clock 하면은 24시간입니다. 자, 24시간 운영을 허용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밤에도 뭘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밤에도 왜냐면 24시간 막 가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전기불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24시간 농사를 허용하기 위해서 전기불을 설치한다 뭐 이렇게 가니까 얘도 문맥상에서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싹 읽진 않더라도요. 전반적으로 좀 따라가는 식으로 읽어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은 저희가 독해 문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해 문제만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풀이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독해 문제 안에서 유형별로 지금 문제를 풀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 쉬운 문제는 조금 이제 빼고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문제만 다루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잘 쫓아와 주세요.